2006년 미주리주 오폴론에 사는 13살 소녀인 메간은 학교에서 괴롭힘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메간은 남학생들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당시 학교에서 인기 있던 여학생들과 친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들마저 메간을 괴롭히면서 왕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보내던 메간은 어느 날 마이스페이스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는 페이스북이 생기기 전에 유행했던 미국의 소셜미디어입니다. 메간이 계정을 개설한 뒤 어느 날 조시 에반스라는 16살 소년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친구가 되었죠. 조시는 오폴론에 최근에 이사 왔고 현재 홈스쿨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핸드폰 번호가 없었죠. 왕따였던 메간은 조시와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얼른 컴퓨터를 하기 위해 집에 갔고 마이스페이스로 조시와 대화했습니다. 메간은 늘 체중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존감 문제에 시달렸는데 조시는 메간에게 예쁘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메간은 조시를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조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둘이 6주 동안 대화하며 우정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우정을 잘 쌓아가던 어느 날 메간은 조시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네가 친구들한테 잘해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난 너랑 더 이상 친구하고 싶지 않아. 메간은 큰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대답했죠. 메간은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또 서둘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마이스페이스에 접속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조시에게 답장이 뭐라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메간의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가기 위해 서둘러서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이스페이스를 그냥 끄라고 이야기했어요. 메간은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엄마는 메간의 동생과 함께 치과에 갑니다. 그리고 메간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이스페이스를 껐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메간은 아직이라고 대답한 뒤 사람들이 자신에게 못되게 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냐고 말하고 얼른 마이스페이스 계정을 끄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15분 정도 후에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메간은 울고 있었어요. 마이스페이스의 게시판에 누군가가 메간 마이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올렸는데요. 메간 마이어는 뚱뚱하다, 메간 마이어는 걸레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메간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마이스페이스를 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가 있는 지하실에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메간이 사람들에게 반박하기 위해 저속한 말을 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메간에게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고 말하자 메간은 엄마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났죠. 메간은 2층에 자신의 방으로 갔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아빠는 마이스페이스의 그 사람들은 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메간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메간의 엄마와 아빠는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었고 다 만든 뒤에 메간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간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는 옷장에 목을 매달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메간의 아빠는 마이스페이스 계정을 열고 메간과 조시가 주고받은 마지막 대화를 보았습니다. 조시가 메간에게 한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오폴론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너를 알고 어떤지 알아. 넌 나쁜 애고 모두가 너를 싫어해. 거지 같은 남은 인생 잘 보내라. 네가 없어지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거야. 그리고 조시의 계정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메간의 사망 후 메간의 부모는 어느 날 어느 학부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학부모는 이웃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의 상담사, 메간의 부모, 그 학부모와 셋이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시 에반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의 말에 의하면 그 조시 에반스라는 계정은 어른이 만들어낸 창조된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폭로한 학부모와 조시 에반스 계정을 만든 학부모는 서로 카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조시 에반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폭로한 학부모의 딸도 조시 에반스 계정에 접속해서 메간에게 메시지를 한두 개 보냈다고 합니다. 메간이 자살해서 구급차가 마을에 들어선 날 조시 에반스 계정을 만든 가해자가 그 사실을 폭로한 학부모의 딸에게 연락을 해서 메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마이스페이스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해자는 바로 메간의 친구인 사라 드류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메간과 친구인 사라 드류는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메간이 사라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라의 엄마인 로리 드류는 그 사실에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페이스에서 잘생긴 청년의 사진을 이용해서 조시 에반스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메간에게 접근한 뒤에 친해진 다음 폭언을 쏟아낸 거죠. 조시 에반스라는 가짜 남성 계정을 이용해서 메간의 정보를 알아내고 공격하려 했다고 합니다. 메건과 로리 드류네는 내 집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로리 드류는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쓴 것에 대해 부정했고 당시만 해도 온라인 내의 폭력 사건에 대한 법이 제대로 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실을 폭로한 학부모의 딸이 작성했는지, 친구였던 사라 드류가 작성했는지, 친구 엄마인 가해자 로리 드류가 작성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메간의 사망에 관련해 로리 드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메간의 자살 이후 사실 가해자의 신상은 기사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네티즌들이 신상을 찾아내서 가해자인 로리 드류의 이름, 전화번호, 직장 주소 등의 신상이 인터넷에 폭로됩니다. 광고업을 하고 있던 로리 드류의 회사는 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SNS 및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알려준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몇몇 사법당국이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간 마이어 사이버 폭력 방지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티나 마이어는 미주리 체스터필드에 본사를 둔 메간 마이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 환경에서 계속되는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메간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